최대 파괴력이 전인류 이익을 위한 엄청난 혜택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미국은 알고 있다. 평화적인 힘이 미래 꿈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53년 12월 8일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핵무기의 위력과 참상에 전 세계가 경악한 시기였다. 아이젠하워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인류에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믿었다. 그는 원자력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아는 자들의 손에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원자력을 농업의학과 기타 평화적 활동에 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발전용 원자로가 가동되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본격 시작됐다. 이후 인류는 원자력을 이용해 만든 풍족한 전기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며 번영해왔다. 원전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소형 원전, 차세대 고속로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 기술로 불렸던 원자로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 연구진도 초소형 원자로를 배에 탑재해 디젤 엔진을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그 주인공은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석좌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으로 극지와 해양, 해저를 탐사하는 선박의 추진 동력을 생산할 초소형 원자로 개념 설계 연구를 시작했다. 배에 한 번 장착하면 40년 동안 연료를 주입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어 배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다. 만에 하나 배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험 구역은 오로지 배 주변으로만 한정된다.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다.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에 의해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 핵이 분열될 때 중성자가 방출되고 이중성자가 또 다른 원자핵과 만나면 다시 핵분열이 일어난다. 연쇄 반응이다. 핵분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여기서 발생한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든다. 이 증기가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된다.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235mg이 핵분열을 통해 만드는 에너지 양은 석탄 3톤, 석유 9드럼에 해당한다. 원전에서 이 같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심장부가 원자로다. 배에 싣는 초소형 원자로 역시 원전의 원자로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다. 원자로는 우라늄과 같은 연료와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제어봉, 열을 전달하는 냉각제로 구성되어 있다. 황석좌 교수는 초소형 원자로 정의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인 기준은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캐스크의 크기보다 작게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스크는 지름 약 2m, 길이 10m로 커다란 트럭에 실어서 옮길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짓고 있는 신고리 3, 4호기 원자로와 비교하면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자로 내에 증기 발생기와 열교환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전체 크기는 기존 원자로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초소형 원자로의 출력은 수십 메가와트급으로 기존 원전 원자로와 비교하면 100분의 1 정도지만 길이 100m의 커다란 배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동력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기존 원자로와 연구진이 개발하는 초소형 원자로 간 가장 큰 차이점은 냉각제로 물이 아닌 액체로 된 금속을 사용한다. 납이 녹는 점은 327도, 납비스무트는 123도다. 납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 원자로와 비교했을 때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원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수로 원자로는 냉각제에 150기압에 달하는 강한 압력을 줘야 한다. 그래야 물의 끓는 점이 낮아져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열로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압력이 높아 자칫하면 원자로 핵연료가 밖으로 새어나올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수로 원전은 두꺼운 콘크리트로
원자로를 꽁꽁 싸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납을 이용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납에 가하던 열만 끊으면 된다. 황석자 교수는 열을 가하지 않으면 납이 금방 굳어 원자로를 감싸게 된다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도 납이 방사성 물질을 감싸 차폐해준다고 말했다. 기존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반경 수십 킬로미터까지 접근이 불가하지만 초소형 원전은 배만 격리시키면 된다. 방사성 물질 또한 바다로 새어나갈 염려가 없다. 연구진은 이렇게 만든 원자로 2기를 쇠빙선 크기 배에 집어넣을 계획이다. 디젤 엔진이 존재하던 엔진룸에 2기의 초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연료를 추가 주입하기 위해 육지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배 수명은 40년. 40년이 지나 연료가 모두 소진되면 캐스크에 넣어 중저준위 처리 시설로 옮기면 된다. 현재 쇠빙선 규모 배는 러시아 가스 유전에서 생산되는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나르는 데 주로 이용된다. 향후 연구진은 일반 배도 초소형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황석자 교수는 미래 원자로는 기존에 있던 안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경제성도 혁신적으로 개선된 형태가 돼야 한다면서 초소형 원자로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 기술을 액체 남림각 고성로 기술과 접목하면 40년 동안 핵연료 교체 없이 가동되는 해양, 해저 탐사선이나 부유식 발전선용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초소형 원자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내외 연구계와 산업계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특허 확보와 기술 사업화 등 산학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에 싣는 소형 원자로는 이미 미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 잠수함 또한 이 같은 소형 원자로를 활용한다.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술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에는 가평 경수로 원자로를 축소시킨 형태의 원자로가 탑재된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잠수함은 짧게는 1에서 2일에 한 번, 길어도 보름 정도에 한 번은 물 위로 올라와야 한다. 연료를 태우기 위한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료통 크기를 늘리는 것이 제한된 만큼 오랜 기간 물속에 있을 수 없다. 반면 원자력을 이용한 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물속에서 생활이 가능한 만큼 작전 범위 또한 넓어진다. 원자력 잠수함이 수개월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지낼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람만 괜찮다면 원자력 잠수함은 6개월 가까이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러시아는 나아가 배에 작은 원자로를 설치해 일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해상 원전을 개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영국 인디펜던트는 러시아 영국 대사관 트위터를 인용하며 러시아가 개발한 해상 원전 아카데미크 로모노소프가 전력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이 건조한 아카데미크 로모노소프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KELT-40C라는 원자로 2기가 설치된 아카데미크 로모노소프는 총 70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인구 20만 명이 거주하는 극동지역 러시아 자치구로 이동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러시아 언론은 올해 말부터 아카데미크 로모노소프가 극동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탈원전 시대 탄생한 초소형 원자로의 미래. 지난 4월 9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학생들이 KAERI가 개발한 소형 원전인 스마트 원자로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초소형 원자로는 이보다 훨씬 작다. 포토 신현종 조선일보 기자.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가슴에 심어져 있는 초소형 원자로가 국산 기술로 현실화될까? 지난 7월 3일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는
IAEA 내 설립된 국제공동 프로젝트 대화 포럼이 열렸다. 41개국이 참가한 이번 포럼의 주인공은 한국의 초소형 원전 연구단이었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연구단 단장인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 석좌 교수는 지난 7월 3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초소형 원전을 활용한 해양용 원자력 엔진의 개념을 정립한 상황이고 4년 후 상용화를 목표로 개념 설계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개발 이후 바로 인허가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연구단에는 UNIST를 포함해 서울대, 카이스트, 경희대 등 국내 5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한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원전 개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지 않는 추세다. 하지만 혁신적인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지 않았다. 이번 초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4년간 30억 원을, 울산시가 6억 원의 R&D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그간 수행해온 원전 관련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97년부터 개발해온 스마트 원전이다. 현재 사우디 스마트 원전 건설을 두고 양국 정부가 협상하는 단계에 있다. 사우디는 육상용인 스마트 원전을 바닷가에 건설해 소도시 발전 공급과 해수 담수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초소형 원전 연구단이 개발하는 것은 스마트 원전과는 다른 말 그대로 초소형 원자로다. 스마트 원전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다. 황 교수에 따르면 연구단이 개발 중인 초소형 원자로의 직경은 1.7m, 높이는 약 6m 규모에 불과하다. 대략적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직경이 10분의 1, 높이가 5분의 1, 부피는 500분의 2 규모다. 원자로를 초소형으로 줄임으로써 오는 가장 큰 이점은 수송 중 안전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초소형 원자로의 경우 핵연료를 주입한 상태라도 사용 후 핵연료 전용 특별용기에 담으면 수송이 가능해진다. 이 용기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절벽에 부딪혀도 파손되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 연구단이 개발하는 초소형 원자로는 냉각제로 반금속 원소 광물인 비스무스와 낙을 50대 50으로 섞은 액체 금속을 사용한다. 이 금속은 녹는 점이 섭씨 123도인 반면 끓는 점은 섭씨 1700도로 매우 높다. 평상시 가동은 섭씨 300에서 400도에서 한다. 아무리 사고가 나도 섭씨 1000도를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액체가 날아가지 않고 쉽게 고체화된다. 때문에 원자로에서 사고가 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 황 교수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123도 이하가 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바다에 빠지거나 외기에 노출돼도 전체가 고체로 굳어버려 방사능이 발생하지 않는 혁신적 안전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금속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이점은 또 있다. 물보다 열과 중성자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 일반 원자로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황 교수는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는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데 이건 40년에 한 번만 갈면 된다며 한 번 핵연료를 주입하면 폐로할 때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는 획기적인 원자로라고 말했다. 연구단은 이 초소형 원자로의 첫 시험 대상으로 쇠빙선을 꼽았다. 북극해를 항해하는 쇠빙선은 한 번 출항하면 길게는 몇 년씩 항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박 추진 연료로 원자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쇠빙선에 사용되는 원자로는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하는 경수형 원자로다. 경수로의 경우 최소 7년에 한 번씩은 원자로를 바꿔야 하는데 이 핵연료를 갈아 끼우는 비용이 배를 건조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해 쇠빙선에 사용한다면 연구 개발 비용을 뽑고도 남는다고 말했다.